자, 1번 문제. 주어진 도면은 어느 수용과의 수정 설비의 단성 결선도이다. 도면과 참고표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수변전 설비와 관련된 얘기죠. 자, 삼성 사선 시계 투토나인이에요. 자, 단로기의 전격이 600A이고요. FF라고 하는 것은 단로 장치의 이제 종류인데 프론트 해가지고 이건 표면 접속형이 되고 만약에 뒤쪽에 이제 우리가 접속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 이면 접속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ack 그래서 BB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FF, BB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단로 장치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OF가 있고요. 최대 전력 수용 양계가 있고요. 자, 거기에 유입 차단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1차는 Y, 2차는 델타 결선으로서 지금 변압기가 지금 있네요. 그 다음에 GCT, 영상 변류기가 존재하고 그 영상 변류기에는 지락 기전기가 지금 있고 유입 개폐기가 있고 전력용 콘덴서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개경 변성기에 전격이 주어진 거는 지금 이 전격에 맞게끔 지금 자 수치를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고요. 문제 1번 22.9kV 측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MOF에 연결되어 있는 DM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MOF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수급용 개경 변성기인데 그 D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양계를 의미하고 자 DS의 자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22.9kV이기 때문에 단로기의 전격 전압은 25.8kV가 될 겁니다. 필회기의 전격 전압은 자 1번은 최대 수요 자 전력 양계를 의미하고요. 전력 양계. 자, 2번은 25.8kV가 되겠죠. 필회기는 자, 229일 때 이게 만약에 배전 솔로이면 18kV가 될 것이고 이게 송전 솔로이면 21kV가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자, 배전 솔로예요. 배전 솔로. 그렇기 때문에 18kV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52 유입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예요? 22.9일 때 25.8kV가 될 것이고 자 5번입니다. 52의 전격 차단 용량의 선정은 무엇으로 합니까? 차단기에 자 전격 차단 용량은 뭘 가지고 합니까? 단락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죠. 단락 용량을 가지고 자 6번이에요. CT의 변류비는 자, 변류의 여유는 25%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실까요? CT. 229 쪽이죠? 229 쪽에 자, 이 CT예요. 자, 그 CT의 변류비는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변류비를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변류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요 차단계 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자, 1000MVA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자 변압기를 보면 차단기는 1000이고 변압기는 500kVA짜리 3대가 있어요. 1차 측은 229이 되겠죠. 그러면 I는 자 루트 3 V분의 P가 돼야 될 것이고 곱하기에 1.25 여유를 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자 루트 3 곱하기 22.9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여기는 500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1.25.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자 500kVA짜리 변압기가 3대다 보니까 곱하기 3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율값을 보게 되면 47.27이 나옵니다. 47.27. 그러면 변류비를 선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변류비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렇죠. 50대 5짜리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측의 저유는 5A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7번 단로기에 표시된 FF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프론트 바이 프론트가 돼서 표면 접속형이다. 그래서 7번은 표면 접속형이다. 단로 장치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속형이다. 8번 그림과 같은 결선에서 단상 변압기가 2부식형 변압기이면 1차 측의 중성점에 접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식형 변압기가 됩니다. 이 3상 4선식이 돼야 되겠죠. 2-9이니까 3상 4선식. 3상 4선식에 다중접지 계통이 될 거예요. 다중접지 계통에서 이 부식형 변압기이면 1차 측의 중성점의 접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자, 변압기의 외함에다가만 중성선과 공통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당산 변압기가 이 부식형 변압기이면 중성점의 접지는 어떻다?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는다. 자, 52의 차단 용량이 자 1000메가볼트암페어일 때 전격 차단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9번을 보시게 되면 메가볼트 암페어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적 자, 차단 전류가 될 것인데 이때 킬로볼트고요. 여기는 카예요. 여기서 전격 차단 전류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전격 차단 전류는 자, 루트 3 곱하기 25.8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메가볼트는 자 1000이니까 1000 곱하기 10의 6승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9번은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22,377이죠. 22,377.92A가 나오더라. 나중에 여러분들 이 수치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칼을. 그러면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해요? 이 수치에 대한 변화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9kV 측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고압 측의 선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옥내형 PT는 주로 어떤 형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옥내형 PT는 주로 어떤 걸 씁니까? 몰드형을 많이 쓰죠. 몰드형을. 자, 고압 동력용 자, 유입 차단기에 표시된 600A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격 전류를 의미한다. 콘덴서에 내장된 자, DC, 디스차징 코일, 방전 코일이 되겠죠. 자, 방전 코일의 역할은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역할로서 쓰인다. 그다음에 전등부하의 수용률이 70%일 때 전등용 변압기에 걸릴 수 있는 자, 부하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3.3kV 측을 보셔야 되겠죠. 3.3kV 측. 그죠? 보게 되면 변압기 용량은 150입니다. 150인데 150kVA가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수용률이 70%예요. 부하 용량. 그럼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비 용량을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변압기 용량이 지금 얼마니까? 변압기 용량은 150kVA니까 자, 이 설비 용량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킬로와트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변압기에 지금 전등부하니까 전등은 코사인 세타가 1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1인데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 수용률을 물론 최대 전력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50이고 곱하기 1이 되겠죠. 수용률은 0.7이 될 거니까 이걸 나눠보게 되면 얼마 나오냐? 214.29가 나와요. 214.29kW가 나오더라. 왜냐면 자, 보세요.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입니다. 그러면 최대 전력 킬로와트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에요. 수용률. 여기서 말하는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을 얘기할 것이고 그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걸 자, 우리가 뭘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는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50이고 자, 킬로와트니까 150을 1로 곱해줘야지 킬로와트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1번을 풀어봤습니다. 문제 1번을. 자, 문제 1번을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 방식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 조명, 국부 조명, 그 다음에 탈 조명, 국부적 전반 조명 방식,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반 조명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이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 전반 조명이다. 전체로 밝게 한다.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은, 자, 국부 조명은 특수한 부분만, 이 부분만 이제 뭐 하냐면 아주 밝게 하죠. 고조도로. 고조도라고, 그 외의 부분에는 이제 평균 조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업 때만 밝게 해주고 나머지 이제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수한 부분만 밝게 해준다. 그 다음에 탈 조명 방식도 이제 비슷한데, 이 탈 조명 방식 같은 경우는 타스크,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래서 TAL 이렇게 되는데, 자, 타스크는 이제 작업대죠. 작업대.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대 부분만 이제 국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은 이제 앰비언트로 해서 뭐 간접 조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균일하게 잡아주는 그런 조명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대만 이제 밝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부적 전면 조명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부 조명하고 전반 조명을 합친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해설을 참조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 조명할 거냐, 아니면 이제 무대부 조명처럼 특수한 부위만 내가 밝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제 그 전체적인 공간 중에서 작업 공간을 아주 밝게 하고 나머지를 평균적으로 맞춰줄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수술방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수술한 부분만 밝게 해주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도면은 사무실 일부의 조명 및 전열 도면이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면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아마 이제 화면 보실 때 살짝 이렇게 흔들감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밖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물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자, 바람이 어찌 세세요. 자, 보시면 지금, 자, 여기가 이제, 사무실에, 자, 여기 이제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하고, 그 다음에 콘센트하고, 자, 여기 형광등 설치하고, 스위치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 하나 스위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B 스위치네. 자, B, 요거고, 나머지는 다 A죠? A. 그래서,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자, 요거는 이제 33, A란, 그죠? 자, 3로 스위치에서 양쪽에서, 자, 뭐 한다는 거야? 3로 스위치를 갖다가 양쪽에서 얘를 갖다가 6개를 갖다가 켤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2회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전열이, 자, 두 개다. 여기서 요 놈이 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자, 이 전열 쪽 라인은 이제 뭐다? 선이 두 선이 된다는 얘기죠. 두 선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오고 이렇게 하나 가는 거죠. 자, 분전마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가겠죠. 요게 하나의 회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 또, 자, 몇 개가. 요거 전열이잖아요, 요거. 그럼, 자, 요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열내로 두 가닥, 요거 전열내로 두 가닥. 접지선을 뺀다고 그러면, 접지를 딱 빼게 되면은 여기 부분은 이제 네 가닥이 되겠죠. 참고로. 자, 그럼 일단은 물음부터 보고,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은 지금 보니까 3.6m 이중 천장이고요. 이중 천장과 천장 사이 1m하고 조명기구는 FL32E 매입형입니다. 형광등 32W 이동용짜리다. 전등관은 금속 전등관이고 콘크리트 슬라브 미장을 마감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전등과 전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냐? 접지는 제한다고 했으니까 전등 전열이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최소치니까 자, 2.5. 그다음에 전열도 2.5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A와 B에 배선되는 전선수는 최소 몇 번, 몇 가닥이 필요하냐? 접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 B. 자, A와 B 구간이 어디냐 이런 얘기죠. A, B가 어디냐. 그다음에 C도 나왔으니까 자, C도 나왔어요. 그럼 A, B, C 다 한번 해보죠. 자, C는 여기네. 접지 뺐으니까. 그러면 C 구간은 이제 콘센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접지 빼고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자, 접지를 갖다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도 접지선, 얘도 접지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접지까지 포함하면 6가닥이 되어 있고 접지를 빼게 되면 네 가닥이 됩니다. 네 가닥. 그렇죠? 이렇게. 자, 가닥 수는 여기다가 요거 두 개 왔으니까 이걸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 부분과 그다음에 요 B 부분이니까 자, 그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자, 스위치는 빼고 요 콘센트 빼고. 그러면 자, 요게 이제 B인데 요거 하나만 요 스위치 갖다가 요렇게 지금 두 가닥이 갔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전선관 거쳐가지고 자, 전선관 거쳐서 여기서 이쪽으로 자, 지금 이제 두 개 회로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회로가. 회로가 두 개 넘어간다는 뜻이야. 네, 회로가 두 개가 자, 넘어간다. 자, 요렇게 지금 표현이 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부터. 그러면 자, 색상으로 해서 자, 색상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자, 분전반에서 하나가 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요 라인 거쳐가지고 요 라인 거쳐서 자, 일로 가야 되겠죠. 일로 이렇게 해서 자, 쭉 갑니다. 자, 쭉 거쳐가요.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전등으로 간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조건 전등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반대쪽에서 자, 와서 스위치를 거쳐서 그죠? 자, 스위치를 갖다 거쳐야 되겠죠? 자, 스위치를 갖다 거쳐서 자, 요거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요렇게 자, 지나가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B야, B. 자, B 하나만 이렇게 자, 두 가닥이 쭉 가서 분전반 쪽으로 두 가닥이 자,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뭐예요, 이제. 자, 다른 거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접속은 얘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B 회로 자, 스위치 B 갖다가 요거를 갖다 제가 해 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양쪽에서 돼야 되는데 양쪽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3로 스위치가 여기 이제 표현이 되겠죠. 3로가 그죠? 자, 3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3로. 자, 3로.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한 선은 무조건 올라가요. 하나는 무조건 등으로 자,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가 가서 무조건 등으로 간다. 무조건 등으로 이렇게. 자, 이게 자, 하나가 자, 등으로 간다. 이렇게. 자, 하나는 무조건 등으로 자, 갔고요. 등으로 갔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요게 연결돼야 되겠죠? 자, 뭐가 연결돼야 돼, 이제? 연결선 가야 되겠죠? 자, 3로 스위치. 그렇죠? 자, 3로 스위치 연결되니까 이렇게 좀 바꿉시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놈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연결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스위치를 갖다 거쳐가지고, 자, 스위치를 거쳐서 나머지, 자, 등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뭘로 할까? 노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와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가서, 여기로 가요. 그죠? 자, 스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 연결 안 됐으니까, 요 놈은 요렇게, 자, 등으로 가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등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3로 스위치 갖다가, 얘를 갖다가, 나머지 6개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가닥수가 몇 가닥이 됩니까? 6가닥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 부분 같은 경우는 몇 가닥이? 4가닥이 되죠? 4가닥. 그래서, 자, 요 B 스위치에 제어되는 거 2가닥하고, 그 다음에, 3로 스위치에서 A에서 제어되는 거 2가닥하고, 그래서 4가닥. 여기 6가닥. 여기 전열이니까 여기는 4가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자, 빠르실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분전반에서는 이제, 쉽게 해서 차단기가 몇 개? 2개 가는 거예요. 그죠? 차단기가. 그래서, 자, 요거용 차단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차단기 하나. 이렇게 되겠고. 자, 만약에 스위치가 없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갖다가 3로 스위치 갖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닥수가 바뀌겠죠. 얘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갖다 별도로 갖다 두지 않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이제 A가 6가닥이죠? 6가닥, B가 4가닥이네요. 자, A가 6, 자, B는 4가닥. 그 다음에, 자, C 부분 이제 4가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전선의 종류. 자, 요거 옥랩에서 쓰는 전선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교재 답은 뭘로 되어 있어요? NR로 되어 있죠? 자, NR 되어 있고, 최소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 2.5 스퀘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가닥수는 4가닥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NR 전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는, 자, 450에 750V. 자,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HIV도 지금 생산되는 게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450에 750V. 자, 내열용 비닐 절연 전선. 자, 요거는 이제 90도까지 견딜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면 HFIX에서 요게 이제 소방용으로 더 강화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이제 절연 전선. 자, 요게 이제 그 전동열 쪽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쓰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 이제 연동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NR이 답이냐, HIV가 답이냐, HFX 답이냐 다양하죠. 예전 기준이면 요걸 텐데, 그죠? 자, 요게 이제 전부 다 바뀌면서, 자, IV 썼다가, HIV 썼다가, NR 썼다가, NRI 썼다가, 자, 지금은 이제 HFIX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게.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전선의 종류, 전선 굵기, 이 부분은 답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다양하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갖다 기준 잡으면 NR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다시 나온다. 자,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쓰면 이걸로 쓰시는 게 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왜냐면 이게 계속 사용되는 전선은 다양하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자, 저거는 이제 명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쿠라타 명시해서 명칭을 쓰라고 하든지, 자, 그래야 되지 않나 자, 싶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왔다 봅니다. 도면에서 박스, 사각 박스, 팔각 박스, 스위치 박스는 몇 개가 필요하냐? 분전반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자, 분전반은 제외한대. 분전반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 분전반 빼고, 그 다음에 보통 요게 이제 그 형광등이니까 박스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팔각 박스가 등이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그러니까 등에 관련된 거, 형광등 관련해서 자, 몇 개가? 7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자, 스위치 박스 관련해서 자, 스위치 박스가 몇 개? 박스가 3개.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 자, 콘센트 박스. 콘센트 박스가 지금 이제 콘센트가 2개니까 2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 볼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요거 잡으면은 몇 개? 12개가 되겠죠? 분전만 빼게 되면 12개. 만약에 요게 없다 그러면 몇 개? 11개.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명시는 안 했고요. 그다음에 형광 관련해서 얘가 뭐 사각 보통 팔각을 쓰는데 이게 사각 박스를 쓸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울렛 박스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사각인지 팔각인지 명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자, 몇 개냐 합쳐서 12개가 된다. 그죠? 사각, 팔각, 스위치 이렇게 되었으니까 12개가 된다. 자, 다음. 자, 30의 AF, 20 AT에서 AF와 AT. 자, AF 같은 경우는 뭐야? AF는 자, 차단기의 프레임 전류죠? 차단기 프레임 전류. 그래서 차단기의 규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30짜리는. 그 다음에 AT는 트립이죠. 그러니까 차단기 트립 전류죠. 차단기가 동작하는 그런 전류치가 얼마다? 2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단기 프레임 전류, 차단기 트립 전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ELB는 이제 뭐예요? 누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고. 그다음에 MC12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뭐야? MC12는 자,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죠. 차단기 규격은 50짜리고 자, 트립은 40에서 트립이 된다. 자, 그리고 전부 다 2P짜리니까 자, 단상 2선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회로수는 이제 6회로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다시 나오려면은 이제 일부 조건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자, 출제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3가지만 쓰시오. 단상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동 토크를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이제 형태, 그런 기능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반발 기동, 콘덴서, 분상, 반발 유도, 세이딩, 모노, 사이클력형 이렇게 되는데 자, 이 3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거 자, 기동 토크가 이제 큰 순서가 있잖아요. 큰 순서. 이제 가장 큰 게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분산 기동형. 분산기동형. 그 다음에 세이딩 코일이야. 자,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이 여기는 모노 사이클릭형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런 이제 순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반기유, 콘분쇄 이렇게 외웠죠. 자, 4번도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에 삼상 삼선식의 6600V의 변전소에서 저항이 6옴, 리액턴스가 8옴의 속연선을 통하여
역률 0.8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자, 수전단을 자, 6000V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걸 수 있는 부하는 최대 몇 킬로와트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도. 자, 여기가 6옴이고요. 여기가 8옴이에요. 8옴입니다. 자,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있겠죠. 부하가. 자, 이때 수전단 전압이 6000V고요. 6000V고 송전단 전압이 6600V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걸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6600 마이너스 6000이 될 거니까 그러면 600V가 전압 강화가 될 것이고 그 전압 강화는 자, 어떻게? VR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P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는 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될 것이고 전압 강화에 대한 수전단 전압을 곱해서 나눠보시면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600 곱하기 6000이 될 것이고 자, 저항은 6옴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는 8옴이고 역률은요. 자, 역률 자체가 0.8이에요. 그러면 0.8에 대한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이 얼마냐? 자, 답을 좀 빌려볼게요. 답을 빌려보게 되면 300kW가 나오더라. 300kW가.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전압 강화의 값에 대한 이 수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경관이 200m인 가공 승전 선로가 있다. 전선 1m당의 무게는 2.0kg이고 흥합 하중은 없다고 한다. 자, 인장 강도가 4000kg의 전선을 사용할 때 이도와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시오. 자, 안전율은 1.2다. 이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도라고 하는 게 자, 전선을 늘어뜨린 정도를 우리는 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도라고 하는 거, 자, 1번에 D는 어떻게 구해요? 8T의 WS의 자승으로 구하죠. 이때 T라고 하는 것은 인장 하중이 될 것이고 W라고 하는 것은 수평 장력이 되겠죠. 수평 장력에 W는 전선의 무게, S는 경관이 됩니다. 경관이. 자, 그러면 8 곱하기 수평 하중입니다. 수평 하중은 어떻게 구해요? 인장 강도와 안전율이 있기 때문에 자, 안전율을 인장 강도로 나눠주시면 수평 장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전선의 무게는 2kg이 될 것이며 경관은 200이 되니 200이 자승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나온다? 5.5m의 자, 전선이 늘어뜨린 정도, 2도가 되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길이. 자,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 플러스 3S에 대한 8D의 자승으로 구하죠, 우리가. 그러면 경관이다라고 하는 게 200이고 플러스 3 곱하기 200이 될 것이며 8 곱하기 2도가 5.5니까 5.5의 자승으로서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온다? 200.40m가 나온다. 200.40m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도와 전선 실제 길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모른다면 자, 문제 자체를 우리가 접근해서 풀 수가 없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7번이에요. 건축 연면적인 350제곱미터의 주택에 다음 조건과 같은 전기 설비를 시설하고자 할 때 분전반에 사용할 20A와 30A의 분기 회로수는 각각 몇 회로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시오라고 했어요. 분전반의 인입 전압은 단상 220이고 전등 및 전열의 분기 회로는 20, 에어컨은 30분기 회로입니다.
자, 이때 조건은 전등과 전열용 부하의 자, 부하 밀도는 25. 자, 제곱미터당 볼트암페어를 줬고요. 2500볼트암페어 에어컨 2대가 있고 예비가 3500볼트암페어가 있어요. 예비 부하가. 그러면 우리가 분기 회로수라고 하는 것은 상정 부하 용량 볼트암페어를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전등과 전열용 부하를 볼게요. 자, 전등과 자, 전열입니다. 전열에 대한 부하에 대한 자, 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더니 자, 면적은 350이에요. 면적은 350에 자, 그때 부하 밀도가 25가 되겠죠. 거기에 자, 예비 부하가 있어요. 3500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더해 보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12250이 나옵니다. 12250 볼트 암페어가 돼요. 그러면 자, 12200 볼트 암페어를 분기 회로수는 자, 12250 볼트 암페어를 지금 전열은 20 암페어로서 분기를 한다 했고 전압은 220이니까 자, 20으로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2.78회로가 나옵니다. 2.78회로. 자, 고로 20 암페어 분기 몇 회로를 선정해요? 3회로를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전등과 전열용 부하에다가. 에어컨 부하는요. 에어컨은 30A 분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 에어컨은 자, 여기 볼게요. 에어컨은 용량이 지금 2500V짜리가 2대가 있어요. 자, 220 곱하기 30A 분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자, 얼마나 됩니까? 0.76회로가 됩니다. 0.76회로. 그러면 에어컨은 30A 분기하고요. 자, 몇 회로? 1회로짜리를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회로수에 대한 이 부분의 상정 부하를 전압과 분기 회로의 전류로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풀어봤고요. 자, 8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표에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계통의 자, 공칭 전압에 따른 전격 전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엄밀하게 구분되면 이제 차단기의 전격을 얘기를 하겠죠. 전격. 그래서 자, 22.9일 때는 얼마예요? 자, 25.8. 그다음에 1호 살 때는 170. 3, 4, 5는 362. 자, 765는 얼마예요? 765는 자, 800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런 이제 부분들 자, 우리가 얼마든지 자,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층 전압 곱하기 자, 뭐분의 전격은 1.1분의 1.2 해서 산출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외우고 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렇게 자, 22.9, 25.8, 154, 170, 345, 362, 765는 800. 자, 이렇게요.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그림은 삼상 유도원력의 Y 델타 기동법을 나타내는 결선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가 이제 M 그리고 D, S에서 요 S가 스타트죠? 요게 기동이죠, 기동, Y 기동. 그 다음에 D, 자, 요거는 델타 운전. 그리고 M은 자, 메인 전자접촉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Y 델타를 딱 표현했을 때 기억할 거는 전동기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전동기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 번호로 1, 2, 3, 4, 5, 6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놈을 갖다가 Y로 기동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자, 묶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은 이제 이게 Y 기동이 되는 겁니다. 자, Y 기동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요 놈을 갖다가 델타를 하게 되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방법은 실제로 이제 제조사마다 자, 두 가지 형태로 자, 이렇게 이제 그 번호를 나열합니다. 자, 델타 운전. 자, 1, 2, 3, 4, 5, 6 이렇게 됐을 때 델타 운전에서
자, 1번하고 5번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6번, 그리고 4번과 3번이 이렇게 연결되는 자,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2로 26, 3, 4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또 하나의 유형은요. 하나의 유형은 이렇게 자, 2번, 4번, 3번, 5번 그리고 1번이 이렇게 6번으로 가는 이런 형태. 그렇죠?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 16, 24, 35. 그다음에 2로 26, 34.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을 거냐?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을 거냐? 자, 둘 다 델타입니다. 둘 다 델타. 이 형태로 갈 거냐, 이 형태로 갈 거냐? 자,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자, 주회를 갖다 결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 맞춰 갖고 따라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얘가 1번, 2번, 3번이고 요거를 4번, 5번, 6번이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1, 4번, 2, 5번, 3, 6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터 코일이 선 자체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딱 찍어 가지고 요거를 1번 잡으면 얘는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고 요걸 딱 집어 가지고 2번 잡으면 얘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얘를 맞춰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됐을 때 자, 지금 보게 되면 4, 5, 6은 묶었잖아요. 그렇죠? 묶었으니까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델타가 된다면 자, 그럼 여기 4, 5, 6하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1번이 얼로 연결했어. 1번이. 5번을 갔어요. 자, 1번이 5번 갔다고. 요거네 요거. 1번이 5번 갔죠? 2번은 얼로 갔어요. 2번은 나와서 6번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나와서 4번 간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결선이 되는 거죠. 요거. 자, 그 요대로 가면 요대로 1번은 몇 번으로 가요? 6번으로. 자, 얘가 1번이잖아요. 1번이잖아. 그 요놈을 갖다 몇 번으로? 6번으로 이렇게. 6번으로. 그 다음에 2번은 4번으로. 자, 2번이죠? 얘가 얼로? 4번으로 이렇게. 4번으로. 그 다음에 3번은 그럼 몇 번으로? 5번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결선해도 똑같이 델타 운전이다. 아셨죠? 요거나 요걸.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물음에 답하라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표의 빈칸의 기동 시, 자, 및 운전 시 전자개폐기 접점 온오프 상태, 그 다음에 접상태 Y결선, 델타 결선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기동하려면 일단 이제 스타트는 ON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델타 운전이니까 오프가 돼야 되지. 대인이니까 얘는 켜져야 되겠죠. 얘는 뭐야? Y결선이 되는 겁니다. Y결선. 자, 운전시는 얘가 오프가 돼야죠. 스타트는 꺼지고. 그 다음에 델타가 켜져야 되고. 자, 이거는 켜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델타 결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전압 기동과 비교하여 Y델타 기동법의 기동 시 기동전압, 기동전류 및 기동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전전압 기동 시 기동전압은 VS, 기동전류는 IS, 기동토크는 TS다. 자, 기동전압, 성간전압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뭐예요? 루트 3분의 1로 줄고요. 그 다음에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줄고 기동토크도 3분의 1로 준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동토크는 전압의 제곱의 비례니까. 그러면 루트 3분의 1에 제곱하면은 얘가 얼마야? 자,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하고 Y 차이점. 전류 갖다 보게 되면 자, Y일 때 전류와 델타일 때 전류 비교해 보면 선전류죠. 델타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루트 3 임피던스 성간전압. Y일 때는 루트 3 임피던스분의 성간전압. 그죠? 얘랑 주니까. 그러면 루트 3의 제곱분의 1에서 요게 3분의 1이다. 그래서 Y 델타로 했을 때 자, Y로 기동하면 델타에 비해서
3분의 1로 준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번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본 내용들. 문제 10번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인력 등록 기준은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종합설계업입니다. 설계업이기 때문에 기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분야의 기술사 2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시는 분들, 자, 설계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사를 보조하는 보조자가 자, 최소 2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종합설계업의 기술 인력을 등록을 할 때에는 자, 전기 기술사 2명과 자, 설계사 2명, 설계 보조자 2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문제 11번이에요. 문제 11번을 보시게 되면 200V에 15kV 암페어인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부하로 사용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이 어느 날 일일 사용 전력량이 90kWh이고 일일 최대 전력량이 10kW일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다음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값은 43.3A라고 합니다. 1부하율은 몇 %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부하율이죠. 1부하율은 하루 중에 대한 평균 전력의 자, 최대 전력의 자, 100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 전력량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사용 전력량은 지금 90kWh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평균 전력이 되겠죠. 자, 평균 전력은 이 90kWh를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3.75kW가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1부하율은 이때 1부하율은 3.75kW를 자, 최대 전력이 10이죠. 10 곱하기 자, 100분의 값이니까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37.5%가 나온다. 1부하율은 37.5%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전력일 때 역률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루트 3의 VI에 대한 P에 대한 100분율 값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이 될 것이고 전압은요. 지금 전압이 200V입니다. 200V이고 자, 전류는 자, 최대 전력일 때 전류 값이니까 43.3A가 될 거예요. 그때 최대 전력은 10kW죠.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분율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66.67%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12번 볼 거예요. 예비 전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의 방전 특성이 아래와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여기 오면 여기 10분까지가 되어 있고요. 자, 10분까지가 60A, 5분까지는 지금 이제 50A 이렇게 되어 있고 K1은 이제 10분하고 5분 갖다 포함한 15분이 K1이고 그다음에 K2는 5분에 해당되는 자, 그 값을 K2 잡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 5도씨 허용 최저전압 90일 때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K1은 1.15고 K2는 0.91, 셀당 전압은 1.06이고 보수율은 0.8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간당 감소되는 부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갖다 계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를 K1 봐요. 그러면 어떤 거냐? 10분에 해당되는 걸 K1으로 보는 겁니다. K1. 그래서 자 이거를 C1 잡고 L분의 1에 K1 I1에서 얘를 1번이라고 해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C2. 두 번째 C2는 네, 요걸로 되는 거 요걸로. 자 요걸로. 그래서 자 이 부분 여기서 자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요거를 자 K1으로 봅니다. 그 얘가 몇 분이야? 15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분하고 5분이니까 15분에 해당되는 거를 K1 놓고요. K1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5분에 해당되는 거, 요 부분이 요거에 5분에 해당되는 거, 요 놈을 갖다가 자 K2로 놓는다. K2. 얘는 5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C2는 L분의 1에 자 이거 전체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K1, I1에서 요걸 빼야죠. 요걸 빼야지. 그러면 K2에 자 여기까지가 I1, 여기는 I2니까 요 부분은 요만큼은 전체 I1에서 I2를 빼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 정리해 주면 어떻게 나오냐? L분의 1에다가 K1, I1 플러스 K2에 I2 마이너스 I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죠? 요건 플러스죠? 이렇게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얘랑 똑같은 결과치가 나와요. 자, 요거 중에서 자 무슨 값 원래는 큰 값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상에서는 뭐예요? K1을 이만큼 주어졌고요. K2를 요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넣어서. 아셨죠? 자, 그럼 바로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L값은 0.8 보수율이죠. 그 다음에 K1은 1.15에다가 자 그리고 I1이라는 전류는 얼마예요? 자 60에 50이니까 자 60 플러스 K2는 0.91이죠. 0.9에다가 50 마이너스 60. 자 이래서 요거를 자 계산해 주면 자 나오겠습니다. 자 그 값을 계산한 결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 나왔냐? 74.88 나왔네요. 자, 74.88 암페어아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납축전지와 알카축전지의 공측연합은 각각 몇 볼트냐 이렇게 맞는데 납축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2볼트죠. 셀단. 그다음에 알카리축전지는 1.2볼트.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2볼트, 여기는 1.2볼트.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2번 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라서 특히 축전 용량 산출하는 것은 자, 그냥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시면 안 되시면 이 식을 그냥 외워서 자, 푸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럼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이에요. 자, 문제 13번을 보시게 되면 전등 수용과의 최대 전력이 각각 200W, 300W, 800W, 자 1200W, 2500W이면 자 조상 변압계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지 선정하시오. 역류는 1이고요. 부등률이 주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계 표준 용량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변압계의 용량은 부등률이 있기 때문에 자 부등률에 대한 부등률 곱하기 역률이 될 것이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00, 300, 800, 1200, 2500이 될 것이고 부등률은 1.14이며 역률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얼마나 나오냐? 4.39가 나옵니다. 4.39. 자, 그렇죠. 여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고로 자 표준 용량의 이거 표준 용량의 이거 얼마짜리를 선정한다? 5kV 암페어짜리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표준 용량의 이거 5kV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 용량 산정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14번입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각종 전기시설에는 접지를 하고 있다. 그 접지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쓰고 중요 접지 개소를 세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접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가 일까요? 인체에 대한 감전 사고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어떤 감전 방지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상 전압을 억제시키는 게 목적이 있겠죠. 세 번째는 보호 장치가 자, 보호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을 하는지 자, 그런 부분이 목적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팁을 좀 드리자면 개통접지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접지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개통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상전압을 지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고 그 개통접지에서는 또 우리가 뭐 합니까? 그렇죠? 보호개정기. 자, 이 보호개정기에 자, 동작, 확실한 동작이 되겠죠. 보호개정기에 자, 확실한 동작. 자, 보호접지에서는 자, 인체에 뭐 사람이나 가축이 되겠죠. 뭐 인체라고 하지만 인축에 자, 감전사고 방지가 되겠죠. 감전사고 방지. 이게 접지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전압을 억제시키고 보호개정기에 확실한 동작을 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고, 자, 인축의 감전사고를 방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럼 접지개소 세 가지는 어디냐? 뭐 일반 기기 및 제어반에 어떤 외암의 접지를 해야 되고요. 필해기의 접지를 해야 될 것이고 필해 침의 접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오개철구나 어깨 경계측에 대한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전서에 관련된 접지 목적과 접지 개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접지를 얘기할 때는 개통접지와 보호접지를 크게 나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 변압기가 삼상 델타 결선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델타 결선은 비접지 방식이에요. 그죠? 비접지 방식입니다. 자, 이때 지락 사고 시 지락 보호에 대하여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락 보호에 사용하는 변성기 및 개정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지락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뭘 이용하냐? 그렇죠?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지락 사고에 대한 영상 전압과 지락 사고에 대한 지락 전류를 검출을 하는데, 자, 계기용 변압기는 어떤 계기용 변압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GPT. 그러니까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 전압을 검출을 하고요. 계기용 변류기, 어떤 계기용 변류기예요? GCT, 영상 변류기를 이용해서 영상 전류를 검출을 하겠죠. 개정기는 어떤 개정기 이용합니까? 지락 방향 개정기를 이용한다든지 선택 지락 개정기를 이용하겠죠. SGR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지락 방향 개정기를 이용하고 또는 SGR 선택 지락 개정기를 또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상 변압기 PT 세대를 자, 사용하는 경우 자, 접속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상 변압기 세대를 1차 측에는 Y 결선을 하고요. GPT는 자, 2차 측은 오픈 델타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상 전압을 얻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PT가 이렇게 세대가 있다라고 볼게요. 단상 PT가. 그러면 1차 측은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자, Y 결선을 하고요. 자, Y 결선을 하고 그다음에 Y 결선의 중성점은 접지를 시키죠. 접지를 시키고 2차 측은 델타 결선을 합니다. 델타 결선을 하는데 어떤 델타를 하냐? 오픈 델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 전압을 계측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결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해요? GPT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16번이에요. 자, 관등회로라고 하는 게 나왔죠. 관등회로가 뭐예요? 방전 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 등까지의 전선, 전로를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합니다. 그럼 관등회로를 배선할 때 자, 전압별 전선과 조용제 이격거리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노출 장소래요. 당연히 뭐 애자 사용 공사를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6000V 이하일 때는 이격거리가 얼마여야 되냐? 자, 6000V 이하일 때는 2cm의 이격거리를 두고요. 9000V 이하일 때는 자, 3cm의 어떤 이격거리를 둡니다. 9000V를 초과하게 되면 4cm 이상의 자, 이격거리를 둔다. 자, 우리는 자, 설비 기준. 그러니까 한국전기 설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자, 암기를 해 주신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